점수 너무 부담스러워. 네. 아, 어렵네. 입맛이 까다로우시네. 한 세네 명부터 괜찮아요. 아, 3명부터 괜찮아. 아, 한줄 있으면 한하기도 좀 불편하지. 자, 이항 분포 볼 겁니다. 이항 분포.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산항의 분포에서 이항 분포라는 걸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확률 분포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자주 쓰이니까. 근데 자주 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평균 계산할 때는 원래 확률 변수랑 대응되는 확률 함수 값들을 다 곱해서 더해야 된다. 그치? 이항 분포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익혀야 되는 건 이 이항 분포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정의를 알아야 문제 표현을 보고 아 얘가 이항 분포구나 아니구나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항 분포의 정의는 먼저 뭐냐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를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면 독립시행이 뭔지 알아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독립시행을 공부했었다, 그치? 근데 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로 할까? 독립분포라고 안 하고. 우리가 이항이라는 말을 앞에 확통할 때 이미 배운 적이 있어. 무슨 정리? 이항 정리. 자, 그럼 이항 정리부터 한번 들고 파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A 플러스 B의 6승의 전개식이 자,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 치면 6C 6에 A의 6승 더하기 6C 5에 A의 5승 B 더하기 쭉쭉쭉 가서 규칙적으로 얘가 나중에 6C 0에 B의 6승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다. 그치? 이유를 알아야 머릿속에도 남고 제대로 공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 여기 A 6승의 개수가 66인 이유는 뭐고 A 5승 B의 개수가 65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6개 중에 6개가 A가 응? A가 6개가 근데 왜 66이랑 65를 쓰냐? 이 항의 개수가. 예? 자, 원래 전개식의 구조는 경우의 수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A 플러스 B의 6승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를 몇 번 곱하겠다는 겁니다. 6번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각 방식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문자가 누구 또는 누구를 이용해서 곱셈을 할 수 있다? A 또는 B. 그치, B를 곱해서 골라서 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A의 6승이 생기려면 모든 덩어리에서 뭘 고르는 경우의 수? A를 고르는 경우의 수고 그 경우의 수는 이 6개의 다항식 중에서도 모조리 A를 나올 곳을 몇 군데를 선택해야 되니까 6군데 선택해야 되니까 6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A 5승비라는 것은 A는 몇 개가 들어가고요? 5개가 들어가고 B가 몇 개? 하나 곱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A, B도 있고 A, B도 있고 A, B, B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의 개수가 자 6개의 방식 중에서 A가 나올 곳을 몇 군데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5군데 선정하기 때문에 몇시 몇에 6시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A 나올 곳 5군데 골랐으니까 A라는 항은 당연히 몇 번 곱해진다? 5번 곱해지는 거고 그럼 남은 곳은 몇 군데? 한 군데. 그래서 한 군데 중에서 B를 한 군데 골라서 B의 1승이 되는데 이 남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얼마로? 1로 자동 계산되니까 생략했던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런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A 플러스 B의 6승이 전개가 됐던 거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독립시행의 확률할 때는 구조가 얘랑 어땠지? 거의 똑같았지. 그래서 그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그 일반항의 구조가 이항정리의 일반항의 구조랑 완전히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를 이항정리의 계산법을 따른다고 해서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항은 이항정리의 항 두 개다라는 의미의 이항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까?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경우 확률 분포 다시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쌤이 일반화하기 전에 이렇게 가보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자 6분의 1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요때. 자, 우리가 10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가 A가 예를 들어 4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이런 게 독립시행의 확률 구조였다. 그치? 예. 그럼 얘는 1번 시행부터 몇 번 시행까지 있는 상태고 10번 시행까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A가 몇 번 일어나야 돼? 4번 일어나야 되고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몇 번? 6번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런데 그럼 여기 A가 지금 4번 일어나면 A가 일어날 확률이 몇 분의 몇이? 6분의 1이 몇 번 곱해지고 그치? 4번 곱해지고 그래서 얘를 6분의 1의 몇 승? 4승.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의 6승이 생기는데 이게 한 가지 케이스만 생긴 건 아니고 몇 시 몇 가지가 생겼다? 14. 그렇지. 10개 중에서 4개의 케이스를 고르는 거다. 10시 4의 경우의 수만큼 생겼고 그래서 아까 봤던 이항정리랑 확률의 구성 요소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얘를 일반화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10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가 이제 X번이라고 하면 확률 변수가 설정되는 거죠. 그럼 라지 X가 가지는 최소값은 얼마부터 시작될까요? 0부터 시작되고 0번, 1번, 2번 하다가 최대 몇 번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10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앞으로 이항 뭐라고 부른다? 분포라고 부른다.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변수가 설정됐을 때 분포 상태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그럼 여기 확률 한번 쭉쭉 적어볼까? 0번 일어날 확률 몇 시 몇에? 10시 0에 6분의 1의 0승, 6분의 5의 10승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일어날 확률은 10시 1에 6분의 1의 1승, 6분의 5의 9승 그렇지 잘 따라오네. 그럼 얘를 일반화해서 K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10시 K에 6분의 1의 K승, 6분의 5의 10 마이너스 그렇지 K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평균 구하라고 할 거야. 네? 평균 구해야 이거 다 곱해서 계산하려니까 삶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식이 있다? 공식이 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증명하는 것도 간혹 빈칸 채우기로 나오는데 그 공식 증명하는 거 우리가 첫 시간부터 얘기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 평화롭게 공식을 먼저 익히는 걸로 할까요? 네. 자, 그럼 이항분포에서의 이 평균값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행 횟수가 총 몇 번이죠? 10번. 일어날 확률은 몇 분이면? 6분의 1. 이 두 개 곱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드러나는지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감정이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아니 갑자기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조금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동전 하나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쌤이 만약에 동전을 100개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X개라고 정의를 한다 치자. 이것도 몇 번의 독립시행에 대한 100번의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그죠? 네. 그럼 라지 X는 표를 그렸을 때 원래 최소 얼마부터? 0부터 최대 얼마까지? 100까지 표를 만들게 될 거고 자, 임의로 K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다 치면 몇 시 몇에? 110 K의 앞면이라는 확률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의 K승의 뒷면이 나올 확률은 100 마이너스 K승 이렇게 곱해지겠다. 그치? 그럼 이거 원래 다 곱해서 평균 EX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그냥 100 곱하기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해도 된다? 2분의 1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100개 던지면 평균적으로 몇 개의 동전이 안 된다고? 50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반반의 확률이니까. 그럼 얘도 이런 거야. 100번, 10번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몇 번의 일이지? 몇 분의 몇이지? 6분의 1의 사건은 당연히 평균적으로 몇 번 일어난다? 10 곱하기 6분의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알아보겠어? 예. 자, 그러면 평균에 대한 이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얘를 일반화하러 갈 겁니다. 자, 해서 독립시행에서 이 확률 분포를 앞으로 우리는 기호로 나타낼 건데, 자, 이항이라는 여기는 이자가 V자를 나타내니까 바이노미얼 B를 써요. 네. 바이노미얼 바이노미얼. 2라는 뜻이야. 네. 영어로 쌍을 한 쌍을 또는 2의 배수할 때 2. 좀 어렵게 하나? 그냥 영어야. 아, 네. 네.
그래?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서 이항 분포의 기호는 뭘 쓰냐면 B를 써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이항 분포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의낙으로 라지 X라는 확률 변수는 물결치고 1km는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그 이항 분포를 결정짓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요소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시행 횟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행 횟수가 있어야 이 표를 구성할 수 있겠다. 그치? 또,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뭐도 있어야 될까?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항 분포를 결정짓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적어주는데 앞에는 시행 횟수를, 뒤에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적어준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10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일어날 사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인 사건 A가 X번 일어났다라고 하면 라지 X는 B에 몇 콤마 몇을 따른다? 10,6분의 1 따른다. 이렇게 적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동전 100배 변호사 앞면이라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걸 확률 변수 X라 두면 두 번째에서 라지 X는 B에 몇 콤마 몇을 따른다? 100,2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화 해봅시다.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그 이항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이 사건에 있다. 일어난 횟수를 라지 X라고 정의를 할 때 표현이 되는 거고 일단 이 라지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지 X가 가지는 최소값은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날 수 있고요? 0번. 최대값은 몇 번 일어날 수 있어요? n번 일어날 수 있고 확률 총합은 당연히 얼마?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항 정리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니까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일반화에서 얘가 K번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NC K의 P의 K승 곱하기 Q의 N-K승 Q는 1-P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시행 횟수랑 무엇을 곱했지? 확률을 곱했지. 그럼 여기서 시행 횟수는 현재 얼마고? n번이고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니까? P가 되니까 확률 변수 X는 B에 몇 콤마 몇을 따르고 n, P를 따른다는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구해지는 평균값은 n 곱하기 뭐가 된다? P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분산은 뭐가 될까요? 모르죠. NP, Q가 됩니다. 분산을 증명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분산은 NP를 곱한 다음에 NP는 이미 여기서 뭘 구했지? 평균을 구했지. 거기에 Q를 하나 더 곱하면 돼. 일어나지 않는 확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평균이 이렇듯이 10 곱하기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항 분포에서 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1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치? 6분의 5까지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분산은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일어나지 않는 확률 2분의 1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평균을 구해 놓았다 치면 그냥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평균 50을 넣어놓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더 곱한다는 생각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일반화된 내용을 사진 찍어놓고 거기에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내용이 시작이 될 거야. 왜냐하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항 분포를 어떤 확률로 따른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잠깐만. 시그마 x 아니네? 시그마 x는 뭐가 될까? 루트의 NPQ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분산 구하면 이제 표준 편차는 그냥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라는 것을 이 지문을 통해서 줄 때도 있지만 현재 얘 이름이 무슨 분포야? 이항 분포야. 그 이유는 이 확률 함수의 일반항 자체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거 보자마자 무슨 정리 형태니까? 이항 정리 형태니까 앞으로 이 확률 함수의 모양을 보고도 내가 어떤 이항 분포 따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얘는 이항 분포의 확률 지배항 함수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P의 예를 들어 라지 X가 K라는 확률이 NCK에 P의 K승 곱하기 Q에 N-K승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보자마자 너는 라지 X는 B에 5콤마 뭘 따른다? N,P 따른다. 이런 내용의 결론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물론 여기 뒤에 확률 지배함수는 그 정역의 범위는
적어줘야 된다 항상.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 이 내용으로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개념은 이제 150쪽으로 나눠요. 자, 188번을 볼 건데, 다음 확률면수 x가 이항분모 따른지 확인하고 이항분모 따르면 b의 n컴마 p꼴로 한번 나타내보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중에 선생님 문제를 적어서 같이 판단할게요. 1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 개수 x. 자, 10개의 주사위가 시행이 몇 번 있는 거예요? 10번.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것에 주사위 개수가 x라고 한 겁니다. 그럼 짝수가 하나 나올 확률 자체가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그치, 6분의 3이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 되는 거니까 얘는 10번의 독립시행에서의 특정 주사위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쓰니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맞다 안 한다? 맞다. 그럼 라지 x는 b에 5만 몇 따른다? 10, 2분의 1 따른다.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두 번째 거는 3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총 2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2개를 차례대로 꺼낼 때 나오는 당첨제비의 개수 X개. 자, 꺼낸 제비는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럼 꺼낸 제비를 다시 안 넣으면 비복원 추출. 복원하지 않고 추출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의 결과랑 두 번째 시행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 확률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그렇지? 당첨이랑 비당첨의 꽝의 개수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독립시행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독립시행이 아닌 걸 무슨 시행이란다? 종속시행이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독립시행에서 확률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빨리 판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3번에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해볼까요? 자유투 성공률이 0.8인 어느 농구 선수가 50번 던져서 성공하는 횟수를 X랍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성공 안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하는 확률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독립시행이죠. 그럼 라지 X의 B에 몇 분만 몇이다? 50,0.85다. 이런 게 보인다는 거고. 자, 재구매율이 40%인 화장품을 100명에 판매했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의 수. 이 또한 한 명당 재구매율이 40%. 확률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그렇지. 10분의 4, 5분의 2가 되니까 100번의 독립시행이 있는 거니 얘는 라지 X의 100에 몇 콤마 몇 따른다. 라지 X의 B에 몇 콤마 몇 따른다? 100, 5분의 2 따른다.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알아보겠죠? 자, 그럼 이제 189번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를 정할 건데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알아서 푸시고 쌤이랑 칠판에 있는 문제가 간단하게 숫자가 바꿔서 가봅시다. 라지 X가 만약에 B에 자, 10,4분의 1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상태일 때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래요.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은 P의 여기는 확률 변수 라지 X가 이미에 K번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일반항이다. 그렇죠? 그럼 몇 시 몇에? 10시 K에 4분의 1의 K승 4분의 3의 10 마이너스 K승. 자, 여기에 집중해서 딱 적고 감점 따옵니다. 이유는? K는 그렇지. 항상 함수를 정의하면 정의역의 범위를 적어줍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의되죠? 0부터 10까지. 그렇지. 이렇게 반드시 적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여기에서 나한테 만약에 P의 라지 X가 5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몇 시면세? 10시 5에 4분의 1의 5승 4분의 5의 5승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세 번째 4분의 3의 5승. 그치.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10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몇 분의 몇? 2분의 5가 되는 거고. 분산 구하라고 하면 2분의 5 곱하기 4분의 3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얼마?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시그마 x 구하라고 하면 몇 루트 몇 분의? 2루트 1분의 루트 15니까 유리하면서 4분의 루트 30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항분포 별거 없네. 그래서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익혀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연습입니다. 자, 이항분포를 주고 나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항분 포임을 좀 알아차리라고 얘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나한테 그 확률 변수 라지엑스랑 확률 질량함수가 예를 들어 20ck의 3분의 1의 k승 곱하기 3분의 2의 20-k승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k는 0부터 20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되고, b의 20,3분의 1 이런 이항분 따른다는 인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평균으로 보면 이항분도 찾은 다음에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0이다. 분산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 곱하니까 9분의 40이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식들이 이제 조금 변형돼서 나올 거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3은 위치의 크기가 같잖아. 그럼 얘가 계산될 때도 있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 분모에 3의 k승 곱하기 3의 20-k승 될 거고, 분자에 1의 k승 곱하기 2의 20-k승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분모에 남는 게 k승, k승 없어지니까 3의 몇 승 남고 20승 남고, 분자에 1의 거듭제곱이 생각되니까 2의 몇 승이 20-k승이 남는다. 즉 P의 라지 X가 K일 때의 확률이 저기 있는 이 확률 질량함수가 계산된 형태로 27K의 3의 20승분의 2의 20-K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다니? 라고 생각할 필요 없지. 3이 얼마가 있네? 2가 있네. 내가 맞춰야 되는 구조는 분명히 NCK에 P의 K승 곱하기 Q의 N-K승이고, 여기는 PQ의 합은 반드시 얼마가 된다? 1 돼야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1의 거듭제곱은 분명히 생략됐다는 생각이죠. 그럼 3분의 1이랑 3분의 얼마의 조합이다? 2의 조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3분의 1과 3분의 2의 조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쨌든 3분의 2의 20-k승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나는 2의 20-k승이니까 3의 20-k승이 필요한 거야. 그럼 분모에 3의 -k승을 곱하면 다시 3의 k승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는 몇 분의 몇에? 3분의 2의 20-k승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얘는 3의 k승분의 1이 남게 되는데, 이건 사실 그냥 몇 분의 몇에? 3분의 1에 대한 전체 k승으로 봐도 되니까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자, 연습을 조금 하면 금방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110k에 5의 100승분의 3의 100-k승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분모에 뭐의 k승이 필요하다는 생각일까? 5의 마이너스 k승이 있어야 이게 5분의 3으로 묶이겠다, 그치? 그럼 다시 뭐의 k승을? 5의 k승 쳤네. 여기 2의 k승이 있어야 되는데 1했다.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건 간에 이렇게 몇 분의 몇에 5분의 3에 100-k승 생기게 되고, 5의 k승, 2의 k승이니까 5분의 2의 k승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앞에 110k가 있는 상태니, 아, 이걸 보고 라지 x는 b에 몇 콤마 몇 따른다? 100, 5분의 3이에요, 2예요? 2를 따르는 겁니다. 고를 만큼 거듭제곱되는 게 P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통해서 찾는다는 거. 인지가 돼? 네. 자, 그럼 이제 이 연습되는 내용을 하나만 적어놓고 가봅시다. 거기 교재에다가 이거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P의 라지 X가 그럼 X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150CX에 자, 그럼 7의 X승에 다시 6의 150 마이너스 X승이 있었어요. 요거 변형해서 라지 X가 5, 뭐인지 한번 확인해 줍시다. 5, 뭐에 이항표를 따라야지.
했어요? 네, 좀 부족하네. 응? 부족하네. 어떤 게 좀 부족해? 제 실력. 연습하다 보면 되겠지. 뭘 못한 거야? X. 잠깐만 미안해. 7의 X순이 아니라 7의 150순을 줘야 되잖아. 미안하다. 그치, 너네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방금도 근데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들은 문제? 아니 그냥 한글심하게 1로 안 나와서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이거 부족한 줄. 다행이다. 맞지? 큰일 날 뻔. 했어요? 뭐 맞는지 몰라요. 맞는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에 7에 무슨 승 곱하면서? 마이너스 X승 곱하면서 7에 X승도 곱하면 되고, 그럼 요렇게 해서 몇 분의 몇에? 7분의 6에 150 마이너스 X. 남아있는 7의 X승분의 1을 통해서 7분의 1의 X승, 그 앞에 150C X가 있다. 그럼 라지 X는 B에 몇 콤마 몇에 따르게 됩니까? 150, 7이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평균 분선 넣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그 정의를 통해서 이항분포인지 판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률 증명함수의 구조를 통해서 어떤 이항분포를 따른지 알아내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도박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부터 쌤이 도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한번 보자. 그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이 있다 치자. 게임이 있는데 어떤 게임을 하냐면, 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봐봐. 도박에 낚이는 사람들은 띨띨한 사람일까? 똑똑한 사람일까? 띨띨한 사람이겠죠. 낚이는 사람들. 바보죠. 바보죠? 바보들이 낚여서 돈을 잃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똑똑한 도박사들이 이렇게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은 단순해야 돼. 잘 봐봐. 바보를 낚아야 그렇지, 바보를 낚아야 되니까. 자,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3의 배수가 나오면 500원씩 상금을 지급하겠대요. 자, 대신에 게임에 한 게임당,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 치고, 이렇게 한다 치고 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만약에 이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한다 치자. 잠깐, 횟수가 있어야겠지? 자, 이렇게 주사위를 그러면 몇 번 던질 거냐면, 이제 60번 던질 때 나의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너무 많이 던지잖아. 예. 무슨 시행이고? 독립시행 가능성이 100%고. 그지? 그러면 이 독립시행에 60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나는 3의 배수가 나온 횟수에 따라서 상금이 결정되는 거야. 왜? 한 번 나오면 얼마 주는 거고? 500원. 두 번 나오면 1,000원. 세 번 나오면 1,500원. 그럼 그것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겠네. 상금은 최소 0, 500, 얼마? 1,000. 최대 60번이니까 60 곱하기 얼마까지? 500까지. 그럼 여기 있는 수치도 너무 크고요. 밑에 대응되는 확률 값들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만들겠다. 그치?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돼. 먼저 확률 변수 x를 상금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60번 중에서 스스로 취할 수 있어야 돼.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라지 x를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로 정하면 라지 x는 무슨 분포를 따르게 됩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몇 컴마예요? 60 컴마. 그럼 한 번의 시행에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6분의 2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그럼 나의 상금은 x1 나왔을 때 상금은 몇 x가 되는 걸까?
500x가 되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표가 이렇게 머릿속 구상이 돼야 돼요. 라지X가 0, 1, 2 이렇게 갈 때, 자 지금 60까지 갈 수 있는 상태고, 그럼 현재 나의 상등이라는 것은 0 곱하기 500이거나 1 곱하기 500이거나 이렇게 가겠지. 60 곱하기 500까지. 그럼 일반화하면 여기는 이 라지X가 몇 배 된 것이? 500배 된 것이 상등이 되는 거니까 상등을 확률 변수 y가 되면 y는 몇 배 x? 500x라고 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나는 E에 500x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EX는 얼마라고 쉽게 구할 수 있어? 20. 그치, 20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다시 얘는 500배의 EX 계산이니까 다시 500 곱하기 20을 하면 얼마를 얻을 수 있지? 만 원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주사위 60번만 던지면 만 원이 생겨요. 와, 할만한데요? 계속 던져야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근을 지급하는데 이제 문제를 바꿀 겁니다. 상근의 기대값을 내가 찾았고, 이 게임에 참가비가 존재해요. 그 참가비가 예를 들어서 400원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참가비가 400원이면 나는 게임을 참여할 때마다 몇 원씩 지불을 하게 되는 거지? 400원씩 반드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참가비가 400원인데 내가 60번의 게임 후 얻는 돈의 기대값을 이렇게 물어보고, 방금 우리가 상금의 기대값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행수가 나온 횟수를 라지 x라 그러면 얘는 b에 몇 콤마? 60 콤마? 아마 언니 있었으니까 3분의 1이었고, 그럼 이 60번 중에서 몇 번? x번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면, 즉 3분의 1짜리의 확률로 x번 나오게 되면, 그럼 상금으로 나면 몇 원씩 얻게 되는 거고 500원씩 얻게 되는 거니까 내가 얻는 상금은 몇 x번? 500x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내가 얻는 돈에는 회차마다 얼마씩 감소가 되는 거야. 400원씩 빠지는 거다, 그치? 그럼 60번의 게임을 통해서 내가 소모해야 되는 참가비는 얼마가 되는 거지? 24,000원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얻는 상금의 기대값에다가 참가비 24,000원을 뭐 해야 되는 걸까?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나는 상금의 기대값은 E의 500x가 되는 거고, 됐니?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60번의 게임에 내가 얻는 비용은 참가비 24,000원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아까 계산했을 때 얼마였지? 만 원이었지. 그럼 지금 얼마? 14,000원 손해가 되니까 내가 60번 던질 때마다 14,000원씩 꼬는 거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띨빵한 사람도 이렇게 보면 상금이 더 높네? 3회를 주고 3회를 맞게 비율이 높으니까 할만하지 않아서 들이댔다가 돈을 잃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쭉 이어질 건데 몇 가지만 더 봅시다. 이게 2학년 거야. 사기도 똑똑한 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의 수가 나오면 나의 정기는 오른쪽으로 2칸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정기를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시키게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 원점에서 출발한 수직선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한 P가 100번의 게임에 도달하는 점의 좌표를 그 점의 좌표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어느 점에 있었고 원점에 있었어요. 그 원점에 있었는데 자 내가 주사위 던져서 5 이상이 나오면 오른쪽 몇 칸? 2칸. 근데 5 그 외의 숫자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옮겨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지금 총 몇 번의 시행을 하고 있나요?
100번의 시행하고 나면 와 여기 조금 위치가 막 변할 거 아니야. 그치? 120번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그럼 그 위치에 대한 그 좌표에 대한 비례값을 찾아봐. 그럼 난 좌표를 확률 변수를 설정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현재 나의 좌표는 그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정해지잖아. 그러니 120번 중에서 5 이상이 나온 횟수를 먼저 확률 변수 뭐로 설정하는 게 맞고 X번이라 설정하는 게 맞다. 이걸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하면 그냥 못 푸는 거야. 이걸 익숙하게 만들 거야. 그럼 라지 X는 일단 B에 몇 콤마 몇을 따야 돼? 120 콤마 5 이상이면 그치 3분의 1이 되겠죠. 그 외에는 왼쪽으로 항상 가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내 좌표의 기대값을 표현하라는 거니까 그 좌표가 x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봐봐. 여기는 현재 x번은 내가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화한다 치면 x번 오른쪽으로 두 칸씩 가면 나의 좌표는 일단 몇 x만큼? 2x 칸 오른쪽으로 하겠지. 두 칸씩 몇 번 가는 겁니까? x번 가는 거니까. 이해했니?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건 몇 번일까요? 120 마이너스. 그렇지.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돼. 얘가 x번이면 얘는 그것의 6번이니까 120 마이너스 x번 이동하는 거고 그럼 120 마이너스 x번씩은 좌표가 마이너스 1씩 빠지는 거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에? 120 플러스 x칸 이동하게 될 거니 이 둘의 총합을 통해서 전체 좌표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몇 x? 3x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좌표의 평균을 계산하는 말은 2에 3 라지 x 마이너스 120 계산하자는 거고 그럼 기존에 있던 평균의 3배에다가 120 빠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평균은 쉬워요? 어려워요? 10중 얼마? 40 집어넣으면 120 마이너스 120이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점에 도착한다? 원점에 도착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연습을 해서 오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고생했습니다. 영상은 마찬가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